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어제 8.15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도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 땡볕에, 이 삼봉 무더위에, 어제 현장에서는 한 35도까지 되더라고요. 그 날씨에 몇 시간을 견디면서 나라 지키자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고마운 데 들고, 한편으로는 그 방향이 정말 좀 더 직설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의 기득권 청들은 여름에 전부 해외로 놀러 갑니다. 시원한 나라로 가고요. 리조트에 가고, 또 그거 못하는 그 다음에 중산층 상급쯤 되는 사람들은 다 제주도 갑니다. 지금 제주도에 간다고 주말에 22만 명이 빠져나간대요. 평소에 자기 살아가야 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좀 쉬어야 될 노동에 지친 분들이 어제 또 하루 노는 날 광화문에 나와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분노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 나라는 기득권층이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끝없는 지위를 누리고요. 그야말로 이 서민 보수들이 죽으라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이 주최 집회도 지금 4년이 넘었어요. 4년 동안 수십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선거 때 자유통일당 저도 지지했고 우리가 조건 없이 지지했지요. 원가주택 등 5+3를 받는 조건으로요. 그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도 못하도록 마지막에 인요한이 공격하고 외로 공작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 지지자들은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몇 석 안 되는 그 원내 진입조차도 막으려고 혈안이 된 이 기득권 보수, 그러면서 싸우지는 않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리고 집권했을 때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선동해서 이 보수의 분노한 대중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추앙 숭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범죄, 경력, 인간성, 자질,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광복절이라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어요.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920년대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김상옥 의사하고 또 해방되기 한 달 전쯤에 부민감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딱 2개예요. 그 외에 무장투쟁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광복군이 만들어졌다고 어쩌고 하면서 개입할 기회를 잃었다지만 그 광복군이요, 3개 지대 합쳐가지고요 350명도 안 됐습니다. 버마 전선에 8명이 갔다 왔는데 총 한 번 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 국경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게릴라 투쟁조차도 없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당시 살던 사람은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본이요, 감옥소에서 정치 사범들을 풀어주고 갑자기, 그리고 뒤늦게서 좀 깨인 사람들이 천황이 했던 말을 전파하면서 그때다 하루 뒤니 해방됐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방을 환호하는 대중들은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 동영상 사진이에요. 미군이요,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호위하에 미군이 들어왔고 환영 대열을 무너뜨린다고 일본군이요 2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 뒤에도요 질서 유지한다고 한 3명 더 쏴 죽였어요. 8월 15일 날 해방되고 9월 8일까지 한국에는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었고 9월 9일 날 비로소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프랑스가요, 이 파리 해방할 때 자유 프랑스군 90만 명이 연합군에 가담해 싸웠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나 미국이 드골 장군이 이끄는 탱크 부대가 제일 앞장서라고 허용해 준 겁니다. 그냥 선심 쓴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프랑스 내부에서만 레지스탕스가요 3만 5천 명 가량이 싸우다 전사하고 총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당시 파리에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어도 엄청난 총격전을 시내 곳곳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싸웠어요. 왜? 그래야 자신들의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된다. 그래서 파리 해방되고 10,000명을 총살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역사 왜곡 운운하는데 그 역사를요 왜곡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가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류 저질들이 가짜 역사를 만들면서 요즘 암살이나 밀정 같은 영화 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서울 도심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그랬습니까? 김상욱 열사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가짜 역사를 픽션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럴싸하게 홍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1948년 한국 정부가 출범할 때도 헌법에요, 뭐 임정을 개성하고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임정 세력이 북한하고의 관계 속에서 질이 멸렬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기 자존심을 잃으면서 한쪽은 이 좌파 세력을 무분별하게 추앙하는 좀비처럼 되어가고, 보수 서민들도 어전에 그 고생을 보면서요, 그 분노를 적합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보수 기득권을 향해서.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나라 지키자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광화문을 메우고, 서민 보수들이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고 노후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자, 살만한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요, 보수 정권이라면서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부터 외노자부터 시작해서 플랫폼까지 누구를 위하고 있습니까? 노인 요양 정책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핵무장 하나 할 배짱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우에 이런 기득권을 향해서 이재명이야말로 철저한 기득권이 된 사람이죠. 저런 자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오게 한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을 숭배하고 추앙하는 대중들, 그리고 그를 비난하지 못하게 흥분하는 대중들, 호남 살면 정신적으로 이재명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반면에 지금 보수 기득권을 향해서 그들의 따까리 역할을 하고, 그들의 한마디로 뒤치다꺼리 역할을 하는 서민 보수 대중들이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청을 스위스 용병이 지켜주고요,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의 스위스 용병을 미겨 살렸습니다. 중세의 영주를 기사가 지켜주면 영주는 기사를 먹여 살렸어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이 번주를 지켜주면 번주는요, 사무라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계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민 보수에게는 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방적인 열정 페이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자, 서민 보수는요, 종북 척결, 뭐 나라 지키자, 이거 왜요? 자신들을 위한 가치를 이 서민 보수 운동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서민 보수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원가주택 보급하라, 예? 외노자 추방해라, 노인 요양제도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못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치 무슨 천부받은 사람들처럼 길거리를 메워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더운 여름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가치가 제가 아주 짧다고 이야기했죠. 보수의 원조인 미국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보수군, 사기 보수파리들, 뉴라이트니요, 박근혜 파리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정권마다 붙어먹는 보수 브로커들, 이 다양한 세력들이요, 서민 대중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 보수 대중들이요,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하지 못하면요, 자기의 자존이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자각하고, 자각을 해야 올바른 방향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에 이 삼류 저질들이 정치인이라고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널려 있습니다. 이들을 추종하고 숭배하고 하는 이 불쌍한 대중들. 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라고 서포 15조를 또 5+3 정책을 말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도 과감히 우리 주장을 하지 않고 좀 더 큰 현실적인 세력에게 지지를 했습니다. 이제요, 대중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 자신들만의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떠밀려가는 부평초만도 못한 신세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